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습니다. 제주 3개 2023타경 21,049번 대지입니다. 건물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에서 제외됐다. 위치도를 보면 또 노란 게 도로죠? 도로가 있고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건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고 토지만 나왔다. 자, 가격을 보면 감정금액이 1억 3,482만원, 현재 최저가는 4,624만 3천원입니다. 감정금액 대비 34%. 굉장히 저렴하죠? 법정 지상권은 이 기록만으로 봐서는 성립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정금액 대비 아주 이렇게 저렴한 물건들은 지료 청구만 해도 충분하다. 요즘 지료 청구를 하면 연 한 4%, 과거 저금리 때는 2.5%, 3%도 나왔는데 요즘 금리가 좀 올랐죠. 그래서 뭐 3.5%에서 한 4% 연 4%를 하면 4, 4, 16, 4, 3, 13, 3, 4, 5, 연 한 500여만원, 4,600만원인데 연 500여만원이 나온다. 수익률이 10%가 넘죠. 따라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뭐 성립 여부는 별 상관 안 해도 된다. 또 이 물건을 가만히 보면 소유자는 문땡땡씨죠. 문땡땡씨고 요 현땡땡씨는 요 소유자 겸 채무자의 어머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현땡땡씨 채무자 겸 소유자의 모라고 하는 이번에 진술에 의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또 문땡땡씨는 어떤 분인가? 문땡땡씨는 요 과거 2006년도 사건을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에 홍땡땡씨가 낙찰받았죠. 홍땡땡씨는 채권자입니다. 채권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유자와 소유자의 차남 문형땡씨는 진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둘째 아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홍땡땡씨가 낙찰을 받았다.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건 기록으로 오면 여기 문땡땡씨, 문형땡씨 98년부터 점유하고 있었죠. 2006년에 경매로 팔렸는데 채권자한테 팔렸죠. 홍땡땡씨한테. 그런데도 전입을 유지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계속 살고 있었다 얘기입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잠깐 봅시다. 자,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년에 경매에 들어갔다가 취하가 한번 되고 다시 홍땡땡씨가 경매에 넣었죠. 그리고 같은 홍땡땡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채권자 있죠. 그리고 2016년 11월 1일 김땡땡씨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창선빌라 4층, 홍땡땡씨도 창선빌라 4층, 62년생이고 73년생이다. 같은 수지에 살고 있고 연령대로 봐서는 아내가 아닐까. 부인으로 추정되는 분에게 증여를 했다. 그리고 다시 2000년도에 문땡땡씨, 큰아들이지 이분은 큰아들. 큰아들에게 매매를 했다. 자, 이 기록들을 종합을 하자면 홍땡땡씨가 채권자인데 낙찰을 받아서 그 가족에게 증여를 하고 그리고 큰아들이 다시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과거 경매에 들어갔을 때 2006년도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부터 계속 점유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집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자, 2014년 1월에 6,600만 원의 전땡땡씨가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유찰되고 4월 30일 4,624만 3천 원에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이 땅을 만약 낙찰받으면 요 문땡땡씨 있죠? 이분이든 요 문땡땡씨든 요 현땡땡씨든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토지의 감정이 1억 3,482만 원이고 건물이 있고 집이 있고, 자, 그런데 현재 최저가 4,624만 3천이다. 날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누구 채무자 겸 소유자는 입찰 자격이 없으니까 대리인을 내세워서, 가족을 내세워서 입찰에 참가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분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 입찰이고 너무 비싸게 낙찰받은 것 같다 해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투자자가 입찰했다가 좀 비싸게 산 것 같다 해서 미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1억 3,482만 원짜리가 4,624만 3천 원, 34%다. 요건 때려 죽여도 손해볼 이유가 없다. 또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린 흔적도 없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지 압류, 가압류, 고향 세무서 이런 식으로 된 걸 보면 좀 안타깝죠. 돈을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 써서 경매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이렇게 경매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화를 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 거주하고 있는 분은 연세가 꽤 됩니다. 연세가 어떻게 돼요? 34년생입니다. 연세가 꽤 되죠? 여기 아드님과 대화를 해서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사시라고 하고 매달 얼마씩 월세조로 지불해라. 그리고 돌아가시면 건물 가격은 얼마 안 되죠. 돌아가시면 건물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한번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정리해도 되고, 또 요 아드님들이 이 토지를 다시 매입하고 싶다. 그러면 적당한 경비 좀 받고 넘겨주셔도 되고,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나서 여기 어머니가 계시니까 계속 살으시라고 하고 매달 임대료조로 한 상가 건물을 샀을 때 받는 임대료 수준, 그 정도 조금 높은 임대료를 받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한 재판을 해서 지료 청구를 해도 한 4, 50만 원이 되죠. 그 정도 금액에서 계속 거주해라. 그러면 응하지 않을까요? 좀 비싸면 좀 깎아줘도 되고. 자, 정리를 하자면 요 물건은 과거 현땡땡씨 소유였었죠. 여기 현땡땡씨 소유였습니다. 요때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고 봐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건물은 그대로인 채 토지만 낙찰이 되었고, 그리고 증여가 되고 다시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은 법정이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성립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성립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 판결은 나오겠죠. 그러나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철거 판결보다 요 건물 금액도 미미하죠. 요 철거 판결보다도 그 치료가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4월 30일 날 진행합니다.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